명이라도 부하 직원이 있는 리더라면 누구나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바로 어떻게 하면 직원이 스스로 업무를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부하 직원이 스스로 열심히 일하게 만드는 것은 중요하다는 의미겠죠. 우리는 이것을 동기부여라고 합니다. 어떤 학자는 다른 사람이 타인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없기 때문에 동기유발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단어의 차이일 뿐, 리더 입장에서는 부하 직원이 스스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리더는 부하 직원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회 전체의 소득 수준이 낮을 때 사람들은 어떤 회사든 간에 빨리 취직해서 기본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러다 생활 수준이 차츰 올라가면 좀 더 안정된 직장, 물리적, 심리적인 면에서 좋은 분위기를 갖춘 회사를 찾게 되죠. 이 단계를 넘어서면 직장 생활의 목적을 자아 실현에 두고 자아 실현이 가능한 기업 문화를 가진 회사를 강력히 선호합니다. 즉,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자기 스스로 노력한 만큼 결과가 자신에게 돌아오고 그것이 자아 실현과 연관이 되어 있으면 더욱 열심히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스미토모사는 독일과 유럽에 있는 던럽의 타이어 생산 공장을 인수한 뒤 커뮤니케이션, 협동, 관리에 많은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생산성을 100% 이상 향상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스미토모는 커뮤니케이션과 협동에 특히 역점을 두었으며 임직원들에게 회사에 좋은 것은 임직원들에게도 유익하다는 생각을 심어주려고 애썼습니다. 흥미, 능력, 성취의 권한 위임 하나. 직원의 흥미를 깨우는 권한 위임. 사람은 누구나 흥미나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일에서 흥미를 느끼고 열정을 다하는 사람은 직업적 소명을 가졌다고 할 수 있죠. 권한 위임을 하는 리더는 직원이 흥미를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직원에게 흥미는 가족, 애완동물, 로맨스 소설, 라디오 방송 또는 TV 프로그램일 수도 있고 어떤 직원에게는 직장에서의 승진이나 성취 및 성취감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개인의 흥미가 다르더라도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게 숨겨져 있는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열정을 개발하는 것은 삶을 즐겁게 살기 위한 매우 중요한 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 열정은 개인적인 취미 생활의 일부일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 흥미는 팀원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열정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동료와 공통된 흥미를 갖고 있다면 팀원과의 사이에서 우정이 생길 수도 있고 상사와 좋은 관계를 유지시켜주는 공통 분모로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접근해보면 이러한 다양한 흥미와 열정들은 결국 같은 기능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왜 이런 흥미와 관련한 활동에 끌리는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는 데 있고 그에 대한 정답은 자기 자신의 내부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하든지 유능하게 하면 행동하고자 하는 동기를 느낍니다. 이것은 행동주의 심리학에서는 상과 벌이 우리의 생물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행동하게 된다고 주장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하지만 유능함은 배고픔이나 목마름과 같은 생물학적 욕구와 같은 방식으로 충족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을 행동하게 하는 행동 동기가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행동의 결과와 상관없이 무엇인가를 잘했을 때 쾌락을 경험합니다. 이런 유능함을 만드는 과정으로 인해서 몰입 상태를 경험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유능함은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처음부터 잘하는 것에 흥미를 갖진 않습니다. 처음에는 잘 못하지만 조금만 노력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일에 흥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몇 번의 노력을 하다 보면 정말로 잘하게 되고 그 다음 단계에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또 몇 번의 노력 끝에 다음 단계 역시 성취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작은 성공은 점점 큰 성공을 부르게 됩니다. 이런 과정은 비단 취미 생활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업무에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단계를 여러 번 거치고 나면 자신의 업무에서 전문성과 심화된 지식을 만들어내고 결과적으로 업무에서 성취감을 느끼게 됩니다. 흥미, 능력, 성취의 권한 위임.
둘, 능력. 흥미는 우리가 재능을 개발하는 데 시간을 투자하고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 수는 있지만 능력과는 별개입니다. 흥미있는 것을 노력하다가 능력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능력은 객관적 기준이 있고 어떤 행동에 있어서 사람들의 수행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갖고 있는 능력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단거리 달리기 선수들의 달리기 기록도 능력이며 어려운 단어를 사전에서 찾듯이 올바르게 철자를 쓰거나 혹은 틀리게 쓰는 학생의 능력도 있습니다. 또 듣는 이로 하여금 감동의 눈물을 흘리거나 지루해서 하품을 하게 만들 수 있는 작곡가의 능력입니다. 하버드대 교수인 하워드 가드너는 그의 다중지능 이론을 통해 능력은 여러 개라는 것을 밝혀내고 기본 능력을 7가지로 구별하였습니다. 첫 번째 능력은 언어 지능입니다. 언어의 의미와 기능에 대한 민감성으로 주로 연설가, 시인 및 작사가에게서 나타납니다. 두 번째 능력은 논리 수학 지능으로 추상적인 방식으로 개념들을 조직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 능력은 주로 수학자들과 이론 물리학자들의 업적을 통해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능력은 공간 지능입니다. 이미지들을 변형시키는 능력을 포함하는 시각적, 공간적 이미지를 위한 능력으로 항해자, 당구 선수, 그리고 조각가에게서 나타납니다. 네 번째 능력은 음악 지능입니다. 규정된 음조와 리듬에 맞게 음을 생성하고 조작하는 능력을 말하고 주로 음악가들에게서 나타납니다. 다섯 번째는 신체 운동 지능입니다. 이 능력은 신체 움직임에 관한 운동 감각의 숙달로 무용가, 외과 의사, 그리고 운동선수 등에게서 나타납니다. 여섯 번째, 자기 성찰은 자신의 감정에 접근하는 능력으로 내성적인 소설가에게서 나타납니다. 일곱 번째, 인간 친화는 타인을 그리고 무엇이 그들의 동기인지를 이해하는 능력으로 정치인, 종교 지도자, 임상의학자, 그리고 판매원들에게서 나타납니다. 권한을 위임할 때는 이렇게 각기 다른 능력을 이해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합니다. 흥미, 능력, 성취의 권한 위임, 셋, 성취. 엄청난 인내를 수반한 흥미와 능력은 일의 규모에 관계없이 성취의 비결이 됩니다. 만약 우리가 최고의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다면 우리는 가장 재능 있는 사람들을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 그들이 최고가 되도록 해준 배경들과 환경들 속에서 그들을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워드 가드너가 제안한 성취하기 위한 방식을 살펴보면 내관자로서의 내적 삶을 탐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취 영역의 대가, 모차르트와 완전히 새로운 분야의 창시자 프로이드, 그리고 소설가 제임스 조인스와 같이 특정한 영역에서 천재들이 존경받는 것처럼 각자 직장에서의 간부들에게도 손쉽게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연구 전략으로 보다 많은 저명한 사람들을 살펴보는 것이 있습니다. 뛰어난 개인들에 대해 간접적인 연구를 하다 보면 우리의 논의는 풍부해질 것입니다. 어떤 분야에서든 뛰어난 개인들의 성취는 단일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지 않고 심리학적, 사회적, 그리고 역사적으로 복합적인 요인을 항상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분야에서의 기술, 형식, 교육, 그리고 역할 모델의 존재는 성취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들입니다. 리더가 위임한 권한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부하 직원은 자아 존중감과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즉, 이러한 권한 위임을 통한 성공 경험은 변화를 성공적으로 이끌게 되는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직장 내에서 권한 위임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조직원들의 흥미와 능력을 이끌어내고 성취 동기를 갖도록 자극을 함으로써 성취감을 부여해야 합니다. 일에 대한 흥미는 곧 능력을 향상시키고 성취의 즐거움을 맛볼 수 있게 합니다. 이와 같은 조직원의 성취는 조직의 발전을 의미합니다. 결과적으로 조직 권한 위임의 최대 관건은 조직원에게 알맞은 업무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지식 디자이너